예, 방금 소개받은 임지봉입니다. 예, 원래 한상희 교수님께서 이 토론을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나오게 됐고요. 예, 어, 저나 한상희 교수님은 같이 헌법을 연구하는 헌법 연구자들인데요. 예, 어, 한상희 교수님의 이 토론문을 제가 읽어보고 전적으로 저는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한상희 교수님의 토론문을 뭐 10분 안에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총론적인 이야기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란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군인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두 개 정도의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금 군인이 된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원에서 군인이 된 분들은 아니죠. 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군인이 된 분들인데요. 예. 그것은 우리 헌법 39조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또 병역법 등이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을 병역 의무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념해서 볼 것은 같은 그 39조 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다른 일반 국민, 일반 시민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어떤 불필요한 권리의 제한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39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헌법 앞에 5조 2항이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된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은 지켜야 하지만 이 한도 내에서 이것만 수행한다면 불필요한 그 이외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제한은 사실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에서는 과거에 특별권력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국립병원의 그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법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의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서 행정 주체가 그 일부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그 일부 국민은 이러한 포괄적인 행정 주체의 지배에 복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그런 관계가 있다. 그것을 특별권력관계라 했고요. 특별권력관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사실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이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군인은 다른 일반 국민보다도 더 기본권을 많이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이게 19세기 독일에서 탄생한 이론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독일에서도 버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우리나라도 학계에서 이 이론을 긍정하는 설이 5설이었는데 요즘은 이 이론을 부정하는 설이 5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군인이기 전에 국민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란 이유로 기본권을 더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은 어용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인권이라든지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더더욱 폐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특별권력관계 이론도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이다, 시민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법도 그러한 인식의
전환하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전부 개정 법률안은 굉장히 시성 있고 그러한 변화된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론적으로 보면요, 첫째 이 개정안은 입법의 목적에서부터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법이요, 국가 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군인의 지위를 먼저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인은 국가 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사명 때문에 그 기본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를 열어놨습니다만, 새 이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것을 첨가함으로써 군인을 어떤 기본권 제한의 대상으로 보다는 어떤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군인의 그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의 대상으로서의 군인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그러한 형태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 체제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법이 군인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고 있었던 데 비해서 이 법은 군인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군인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법을 조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을 하나의 기본권 보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 가지 강론적으로 들어가서도 군인의 실생활에 가장 근접해서 요청되는 의료권이라든지 안전권, 휴식권, 여가권, 심지어 정보 접근권 등을 새로이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추가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법 자체를 굉장히 인권 친화적인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확장된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도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에도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소극적인 규정 방식을 취한 반면에 새 개정안은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은 응당 있는 것이고 그것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사생활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인에게 부당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한 거라든지 또는 군인 또는 사망 군인의 유가족에게 그 군인의 기록에 관한 정보에 관한 기록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과거의 군의 관행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규정을 둔 자체가 군인들의 인권적 혹은 민주적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또 대표 병사 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참신한 조항이다. 그래서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 또 병사 측 위원이 참여하고 또 대표 병사도 있고 이러한 것을 두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군 문화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칭찬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몇 가지 한계라든지 비판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좀 이 법안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4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을 둘 것 같으면 군인의 신분이란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의사표현의 자유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사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를 다루는 28조에서도 직무 수행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부분을 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사실상 이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기본권들을 다시 제한하는 그러한 근거로서 성실 의무를 들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 금지, 34조 군기문란 행위 금지 등의 경우에도 혐오 발언이나 혐오적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문 속에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39조에 있어서도 군인이 그 군인으로서의 권한이라든지 지위를 오남용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군인도 정치 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한 주체로서 그러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 부모가 그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군인은 성인인 만큼 부모보다는 부모 이외에도 그 군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라든지 친근자, 친구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취지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